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 알기라는 학습 주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62쪽을 펴주세요. 네,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황금사과라는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4개의 사건의 흐름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두 동네 한 가운데에 있는 사과나무에 황금사과가 열렸죠. 네, 두 동네 사람들이 황금사과를 서로 가지겠다고 땅바닥에 금을 긋고 싸웠습니다. 두 번째, 두 동네 사람들은 담까지 높게 쌓았는데 담을 세운 까닭을 잊고 미워하는 마음만 자꾸 커져갔죠. 어느 날 한 꼬마가 엄마께 담 너머에 누가 사냐고 묻자 엄마는 괴물이 사니까 조심하라고 했죠. 그런데 꼬마 아이가 공을 주우려고 담 쪽으로 갔다가 담에 있는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만난 친구가 내 이름은 사과야, 네 이름은 뭐니?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건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의 구조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 구조에 따라서 이야기를 몇 부분으로 나눠보고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을 정리하고 내용을 간추리는 요약하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과서 62쪽부터 나와 있는 저승에 있는 곡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이야기 속의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저승에 있는 곡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봤나요? 선생님은 저승에 있는 곡간을 읽으면서 좀 착한 일을 좀 한다고 했는데 좀 더 많이 해서 저승 갈 때 곡간을 좀 가득 채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그럼 이야기를 다 읽어봤으니까 우리 질문을 만들고 묻고 답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67쪽을 펴주시고요. 네, 2번을 보겠습니다. 저승에 있는 곡간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봅시다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온라인 수업 중이어서 친구들하고 묻고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 추론하는 질문, 평가하는 질문, 이 3가지 종류의 질문이 교과서에 3개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거기다가 하나씩 질문을 더 넣어놨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요. 질문을 잘 읽어보고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네, 이야기의 첫 부분은 염라대왕에 있는 저승에서 시작되었죠. 네, 두 번째,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이승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나요? 지금 저승사자가 너 때문에 헛걸음했으니까 뭘 달라고 했어요? 수고비를 달라고 했죠. 다음 추론하는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님은 왜 허름한 선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을까요? 왜 그냥 원님의 복장이 아니라 허름하게 변장을 하고 갔을까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론을 했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내가 입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허름한 옷을 입고 간 이유는 내 신분을 감추려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진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지 알아보려고 가난한 사람의 복장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추론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담임선생님께 따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원님이 덕진에게 열량을 빌렸을 때 원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생님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감동했을 것 같아요. 감동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덕진이 어려운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다음은 평가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만약 덕진이라면 처음 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각각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은 솔직하게 빌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렵게 모은 돈이고 그 사람이 또 돈을 갚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은 빌려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각자 평가하는 그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잘했습니다. 네, 6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잘 폈나요? 왼쪽에 보니까 사건 전개 과정이라는 표가 있고 사건을 쭉 정리한 내용이 보이네요. 네, 3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에 있는 곳간의 사건 전개 과정을 보고 이야기 구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네, 드디어 이제 이야기 구조라는 것을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네, 여기 69쪽에 책 선생님이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미리 보고 이야기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구조에는 총 4가지가 있대요.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결말입니다. 발단은요,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네, 어떤 이야기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 다음 전개는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이 전개에서 이제 주인공이나 거기 등장인물에게 뭔가 문제가 조금씩 생겨. 근데 이 문제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전개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 이야기를 조금 재미있게, 그리고 좀 집중할 수 있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네, 세 번째 절정이에요. 절정은 사건 속의 갈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우리 발단 부분에서는 이야기나 어떤 영화라고 치면 그렇게 집중이 안 돼. 그런데 절정으로 갈수록 그 이야기에 초집중하게 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 영화 볼 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딱 끝나버리면 뭔가 어떨 것 같아요? 막 주인공이 마지막 악당과 싸우다가 이야기가 뚝 끊어져 버리면 되게 허무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뭐야, 빨리 그 뒷부분을 보고 싶어, 알고 싶어, 이럴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결말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그 이야기는 어때요? 보통 해피엔딩. 네. 주인공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끝나죠.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는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결말의 4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68쪽 사건 전개 과정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면서 금방 본 이야기 구조에 어떤 단계에 해당할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영암 원님이 죽어서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는데 원님이 염라대왕에게 이승에서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돌려보냈다. 네, 앞에서 본 발단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발단의 단계는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볼게요.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이승으로 가려면 저승에 있는 곳간에서라도 수고비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네, 원님은 이승에 있을 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 없어 원님 곳간에는 고작 볏짚 한 단만이 있었어요.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네, 이야기 구조에서 어떤 단계일까? 다음, 원님은 자기 곳간이 비어 이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어요. 진짜, 네, 걱정거리가 생겼네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을 구워 빌려 계산하고 이승에 나가서 갚으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6번. 원님은 이승으로 돌아와 덕진을 찾아갔는데 덕진은 원님에게 술값을 다른 집보다 더 싸게 받고 선뜻 돈도 빌려주었어요. 네, 7번. 원님은 그동안 덕진이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돈 수천 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8번. 원님은 크게 감명을 받아 빚을 갚으러 왔다며 덕진에게 쌀 300석을 주었죠. 덕진은 고민 끝에 쌀을 팔아서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강가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뭔가 문제거리가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끝나게 되죠. 네, 여러분은 이야기 전개 과정을 쭉 보면서 구조를 조금 파악할 수 있었나요?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아직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대략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흐름 정도는 조금 이렇게 와닿는 게 있죠? 네,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 어디인가요? 네, 바로 영암 원님이 죽어서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을 만나는 부분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 어느 부분에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나요? 네, 아까 금방 읽어본 부분에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뭔가 주인공에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네, 바로 이 부분이었죠. 3번을 볼게요. 원님은 이승에 있을 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 없어 원님 곳간에는 고작 볏짚 한 단만이 있었다. 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4번? 자기 곳간이 비어 이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원님이 저승에 있는 자기 곳간을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갈등이 시작되는 전개 단계입니다. 네, 세 번째, 어느 부분에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나요? 이제 절정 부분을 찾는 거예요.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 네, 한번 볼까요? 아까 그런 곳간이 비어있는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다시 이승으로 찾아갔죠. 허름한 복장을 하고 덕진을 찾아갔어요. 네, 여기서 뭔가 해결이 되면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고,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저승으로 가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긴장감이 가장 높겠죠. 네, 그럼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원님이 허름한 선비 모습으로 변장해 덕진을 만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을 절정 부분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어느 부분에서 사건이 해결되나요? 네, 해결되는 부분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겠죠? 덕진은 고민 끝에 쌀을 팔아서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강가에 다리를 놓았다. 네, 바로 덕진이 원님에게 받은 쌀로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강가에 다리를 놓은 부분이네요. 바로 결말 부분입니다.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이죠.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아랫부분 5번을 읽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표를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부분으로 나누고 이 글은 이야기 구조가 어떤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네, 표를 봅시다. 네, 표가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지금 1번에서 9번까지 사건 전개 과정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 있을지 1번에서 몇 번까지가 발단이고 몇 번에서 몇 번까지가 전개인지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교과서에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잘 해봤나요? 자, 그러면 우리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단이 어떤 단계였죠?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네, 1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몇 번까지일까? 그런데 이제 발단이 어디까지인지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전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면 그 바로 앞에까지가 발단일 거잖아. 전개는 어떤 단계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었죠? 네,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처음 어떤 갈등, 문제 상황이 생기는 부분은 네, 3번이었죠. 그죠? 원님이 자기 곳간에는 지금 볏짚이 한 단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부터 전개라면 발단은 네, 바로 여기 2번까지겠죠. 2번 네, 발단은 바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야기 구조에서 발단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 전개 부분은 어딜까요? 네,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네, 곳간에 볏짚 한 단밖에 없어서 네, 이승에 갈 수 없다고 걱정이 되고 그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승사자가 덕진이라는 아가씨 곳간에서 우선 쌀을 빌려줄 테니까 이승 가서 갚으라고 이제 제안을 했죠. 네, 그래서 직접 그 이승에 딱 가기 전까지가 바로 전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어요. 바로 5번까지가 전개 단계입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바로 전개 단계입니다. 네, 그 다음 절정이에요. 사건 속에 갈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 어디까지일까요?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선 절정 부분은 긴장감이 가장 높고 그다음 결말 부분은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해결되기 바로 직전까지가 절정이 아닐까? 보니까 8번 보니까 원님은 크게 감명받아 빚을 갚으러 왔다며 덕진에게 쌀 300석을 주었습니다. 네, 8번 단계에서 사건의 갈등이 해결됐다고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7번까지가 절정이겠죠? 근데 선생님은 8번까지가 절정으로 봤어요. 9번이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으로 본 거죠. 네. 그러면 네, 갈등이 점점 커지고 긴장감이 최고가 되는 절정 부분을 선생님은 8번까지라고 했고요. 이렇게 사건의 구조를 나누는 거는 정답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7번까지 절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최고인 부분은 난 7번까지라고 생각하고, 뭐 8번에서부터는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으로 볼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9번 부분을 이제 결말로 생각했는데요. 선생님은 여기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덕진이 이렇게 쌀을 팔아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가에 다리를 놓았다는 것은 또 뭔가 좋은 일을 한 거겠죠? 그래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곳간에 다시 볏짚이 쌓일 테고, 네, 그러면 어쨌든 저승사자에게 빌린 그 볏짚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구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야기 구조는요, 사건의 흐름에서 중요한 사건 있죠? 그 중요한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70쪽으로 가서 직접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쪽 폈나요? 네, 70쪽에 이제 4번이 있는데요. 사건의 중심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네, 1번의 발단, 2번의 전개, 3번, 4번의 절정, 결말 부분을 요약하는 게 있는데요. 1번 발단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서 사건 중심 내용을 정리한 걸 1번, 2번 이 발단 부분이잖아요. 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중심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요약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시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 1번을 먼저 볼까요? 발단 부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보고 요약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네,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사건 전개 과정 1번, 2번이 발단 단계였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요약할 때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남겨놓고 줄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이렇게 삭제를 해야 돼요. 옛날 영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알면 좋지만 요약할 때는 굳이 네, 원님이 저승에 갔는데 죽어서라는 말 빼도 되겠죠?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 앞에서 끌려갔는데 뭐 이런 말 빼도 돼요.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네, 이 부분은 사건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남겨두도록 하고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돌려보냈다. 네, 남겨놨고요. 2번 볼게요.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수고비를 내달라고 했는데 뭐 이승으로 가려면 저승에 있는 곳간에서라도 뭐 이런 말은 굳이 빼도 되니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1번과 2번 두 개의 문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쳐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간추린 내용은 아랫부분에 나와 있어요. 저승에 간 원님이 염라대왕에게 이승에서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돌려보냈다로 끝냈는데 보냈고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수고비를 내놓으라고 함. 이렇게 관련 있는 사건은 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1번에서 요약을 하면서 요약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나왔어요. 네, 사건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한다. 두 번째, 사건의 원인은 찾아서 남겨놓는다. 그리고 마지막, 관련 있는 사건은 하나로 묶어준다. 어차피 줄어들었으니까 문장은 2개 정도는 관련 있으면 합쳐준다. 네, 하나로 묶어준다. 네, 잘 알았죠? 네, 그러면 2번으로 가볼게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전개 부분의 내용을 직접 요약해보세요. 됐어요. 네, 3번, 3, 4, 5번 읽어볼게요. 원님은 이승에 있을 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 없어. 원님 곳간에는 고작 볏짚 한 단만 있었다. 3번에서 삭제할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디 있을까?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네, 뒤에 있죠. 우리나라 말은 좀 끝부분에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잖아요. 이 3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원님 곳간에는 고작 볏짚 한 단만이 있었다. 앞에 있는 말은 과감하게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4번은 원님은 자기 곳간이 비어 이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죠. 네, 4번은 꼭 필요할까요? 위에서 곳간이 비어있다는 말이 나와 있었고 볏짚 한 단밖에 없었다는 말이 나와 있었고 당연히 걱정이 됐겠죠. 뭐 걱정됐다는 말을 꼭 써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4번 지워버립시다. 네, 5번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을 구워서 계산하고 이승에 나가서 갚으라고 제안했어요. 이 내용은 들어가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삭제를 하고 관련 있는 사건은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합쳐보고 그 다음에 요약한 내용을 간추린 내용을 아래 적어봅시다.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네, 원님 이제 지우지 않은 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원님의 곳간에는 고작 볏짚 한 단뿐이라는 것을 보고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이제 아랫부분 쓰는 거예요.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을 구워 계산하게 하고 원님을 이승으로 보냈죠. 네, 이렇게 총 6줄의 글이 3줄로 간단하게 간추려졌습니다. 네,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 이렇게 삭제를 했고요. 또 관련 있는 사건은 하나로 묶었어요. 네. 자, 오른쪽 71쪽에 보면 절정 부분과 결말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할 차례예요. 앞에서 우리 68쪽에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부분 나누었죠. 절정 부분은 6번에서 8번까지였고요. 결말은 9번까지였어요. 네, 지금부터 화면을 잠깐 멈추고 절정과 결말 부분의 사건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네, 잘 요약해 봤나요? 네, 그러면 70쪽과 71쪽에 정리한 내용은 이따가 여기 71쪽이 마무리되면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기에 원인, 결과, 삭제, 그리고 이야기 구조라는
보기가 있는데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 4개의 문장을 완성해 주길 바랍니다. 네, 다 완성했나요? 네, 첫 번째 읽어볼게요. 무엇을 생각하며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는다. 네, 이야기 구조겠죠? 네, 두 번째, 이야기의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삭제를 하거나 좀 줄여서 간단히 써야 되고요. 중요한 사건은 일어난 무엇과 무엇을 찾는다.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찾는다. 여러 사건이 관련돼 있을 때는 관련 있는 사건을 하나로 묶어야겠죠.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요약하기 방법을 배워봤는데 요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국어 활동에서 조금 수준이 높은 활동이에요. 그래서 6학년에 요약하기가 나오는 거겠죠? 물론 5학년 때도 나오긴 하지만 네, 오늘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었고 네, 그리고 시간도 좀 오래 걸렸는데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2쪽 이야기를 읽고 이제 직접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